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. 바로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인데요. 네, 사용자가 6천만 명, 그것도 KYC, 그러니까 신원 인증까지 마친 사용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됐을까요? 특히 요즘 보면 뭐 기술이나 생태계가 딱히 없는 그런 밈코인들도 바이낸스에 막 올라가잖아요. 이런 상황이랑 비교하면 더 의아하죠. 바이낸스는 언제 파이 네트워크를 상장할까? 지금 뭐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넘고 시장은 뜨거운데 파이코인 가격은 계속 좀 부진하고 6년 동안 매일 채굴하신 분들, 이 개척자분들의 인내심도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요. 과연 이게 파이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일지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보죠. 일단 바이낸스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사용자가 2억 명이 넘고 하루 거래량이 뭐 760억 달러, 전 세계 현물 거래의 65%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거대 기업이죠. 보통은 거래 수수료 한 0.1% 정도로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적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바이낸스의 어떤 핵심적인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라는 주장이에요. 그러니까 시장이 막 뜨거울 때는 FOMO 아시죠? 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. 그걸 자극해서 막 사게 만들고 반대로 또 안 좋은 소식 퍼뜨려서 FUD. 공포나 불확실성, 의심 같은 거요. 그걸로 패닉셀링을 유도하고 결국 이 가격 변동성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. 이걸 하려면 코인 공급량을 통제하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. 바로 그 지점. 여기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좀 특별해지는 건데요. 파이의 토큰 분배 방식이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보통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상장 전에 마켓 메이커, 뭐 바이낸스가 제일 크죠. 이런 곳이 총 공급량의 엄청난 부분을 뭐 50에서 90%까지도 아주 싸게 미리 확보를 한대요. 그래야 나중에 가격을 확 올렸다가 펌핑,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덤핑, 이게 쉬워지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총 공급량의 65%가 커뮤니티,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가고 핵심 팀은 20%만 가잖아요. 이게 소유권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 같은 어떤 단일 주체가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만큼 물량을 확보하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인 거죠. 자기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이다. 그러면 가격 조작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상장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이게 상장 지연의 핵심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바이낸스는 파이 네트워크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? 커뮤니티에서 도는 좀 흥미로운 소문 하나를 언급해요. 바로 고래지갑 이야기인데요. 이 지갑이 수백, 수천 개의 다른 주소에서 파이코인을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. 현재 뭐 추정치로는 3억 3천만 개 이상 파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데 이게 다른 거래소들 보유량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.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이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지갑일 수 있다는 설이에요. 파이 핵심팀하고 직접 물량 확보하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공개 시장이나 뭐 블랙마켓 같은 데서 싸게 조용히 파이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. 사실 6천만 명 커뮤니티인데 이 잠재력을 바이낸스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. 이런 추측인 거죠. 뭐 게임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다. 이런 뉘앙스입니다. 그렇군요. 이 바이낸스 상장 지연이 단순히 가격만 못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. 이게 파이 생태계 전체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데요. 왜냐하면 개발자들이나 뭐 투자펀드 같은 곳들은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그 토큰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, 또 시장의 어떤 FOMO 이런 걸 원하는데 현재로서는 바이낸스가 이걸 제일 잘 만들어주는 곳이니까요. 마치 잘 지어진 신도시에 고속도로가 연결 안 된 것 같다는 거예요. 파이가 바이낸스 없다는 건 잠재력이 아무리 커도 뭔가 큰 규모의 투자나 참여를 확 끌어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. 이건 뭐 파이 핵심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. 파이 핵심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.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. 첫 번째는 좀 현실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이낸스랑 타협하는 길. 핵심팀 물량이나 아니면 생태계 펀드 물량 일부를 바이낸스에 주고 빠른 상장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도 오르고 생태계도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, 그 탈중앙성을 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 길은 그 이상을 지키는 길입니다. 처음에 그 분산 분배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. 프로젝트의 어떤 철학, 영혼은 지킬 수 있겠지만 성장은 훨씬 더디고 좀 외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당장 가격이 막 급등하긴 어려울 거고 또 이미 6년을 기다린 6천만 개 개척자 커뮤니티가 과연 언제까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? 이것도 장담하기 어렵고요.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의 믿음에 정말 큰 도박을 거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이걸 단순히 뭐 파이 네트워크가 약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. 오히려 더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커뮤니티에게 권력을 나눠주려는 파이 네트워크의 철저한 탈중앙 철학, 이 둘 사이의 어떤 대립이라는 겁니다. 어쩌면 이게 암호화폐 세계의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네, 결국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건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는 바이낸스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파이 핵심팀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커뮤니티,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
만약 당신이 파이오니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? 탈중앙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빠른 성장을 택하실 건가요?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원래의 이상을 지키는 길을 가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